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2주 만에 네, 뵙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사실 기록적인 폭우, 정말 기후 변화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 이제 폭우가 내렸고 또 인명피해가 속출한 바 있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일탈 행위를 좀 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게 이 구리시장, 예.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집중호우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야유회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공직자로서. 글쎄요, 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구리시도 굉장히 폭우가 내려서 그랬죠. 홍수주의보까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지역의 단체의 야유회를 가서 노래를 부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예, 예. 그 원래 야유회 있어도 취소하거나 아니면 갔더라도 중단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례를 들면 제가 하는 산악회가 있는데 네. 산악회 취소했어요. 가는 걸 그렇군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예, 예. 그게 일반적인데요. 예, 예. 도대체 이분은 왜 이랬을까요? 결국 공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이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재난재해에 대해서 너무 경시풍조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재난재해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공직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네. 이 충북 도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참사가 일어나는 날 밤에 서울에 와서 이 만찬을 즐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당시 용산구청장이 자기네 문중 행사라고 해서 지방에 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이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재난재해는 항상 긴장을 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최선의 것은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부 이 정신 나간 공직자들이 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지금 이제 어쨌든 기초단체장이나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일단 뭐 경찰 조사는 뒤로 하더라도 감찰의 어떤 권한 누가 감찰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죠.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경기도 자체는 경기도도 하고 도도 하고 그 윗단계가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가 예, 하고요. 예. 그럼 이번 경우도 아무래도 감찰을 좀 실시해야 일단 되는 거 도에서 아니냐? 먼저 하겠죠. 도에서 먼저 하고 그게 좀 부진하다 싶으면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예, 하고요. 근데 실제 이런 감찰이 이루어지면 좀 제대로 되나요? 이 감찰이? 과거 사례가 일단 좀 이제 있을까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은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 굉장히 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네. 사망자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1명까지 늘었어요. 더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마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예, 예,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여론을 의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찰하시는 분도. 이 와중에 나 휴가 갈래라고 손을 드신 분이 있어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 폭우 난리통에 어쨌든 재난 방송도 해야 되고 이 방송을 관할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휴가를 신청했어요. 물론 반려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공직을 자기 일신의 어떤 신분의 상승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행태가 결국은 본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행태를 벌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 인성의 본질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3단계까지 발령돼 있는 이런 상황에 네. 재난방송의 컨트롤 타워인 방통위원장이 휴가를 가겠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반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사람들이 공직자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휴가를 가야죠. 휴가 가야죠. 네, 이재명 네. 대통령도 휴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 많이 이제 키니까. 휴가를 가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제 이 시기가- 사태가 어느 정도 네. 잘 정리가 되면 네.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진수 방통위원장 보면서 이건 뭐 개인적인 캐릭터 이걸 떠나서 그 공직자 그 어떤 자리의 무게를 전혀 인식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왔을까라는 네. 생각이 참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참 욕을 하는 시간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의원님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 위원장님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도 뭐 이제 위원장님 지금 두 번째 하시는 네, 거죠? 제가 전에 행안위원장 행안위원장 했습니다. 예. 하셨고요. 네. 29일에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드디어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휘영 장관 후보자. 예전에 대체적으로 많은 장관 후보자들 이제 지명을 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화예술계 사람들 만났을 때 간담회했을 때 그때 내가 이 문화 쪽을 솔직히 잘 몰라서 누구를 임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고민이 깊다. 이렇게 속내를 좀 털어놓으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서 정말 깊이 고민하다가 조금 뒤에 시차를 두고 최희영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일단 이분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제 원래는 기자 출신입니다. 네, 네. 기자 언론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뒤에 사업체 이제 네이버를 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트리플이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하나의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 그걸 운영을 했어요. 사업을 운영을 하고. 독특하시네요, 이게.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이 이 문화예술 관광 이런 쪽에 플랫폼을 운영을 했고 또 스포츠까지도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도. 어찌됐든 이 문화예술 체육의 또 관광의 이 부분은 이제 산업화와 이런 거에 연계하고 또 현장을 좀 잘한다. 네. 이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자 하다가 야후 코리아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또 뭐 야놀자 그쪽. 야놀자. 네. 예. 그래서 이력이 좀 독특하시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지금은 있었어요. 놀 유니버스라고 놀 유니버스. 그걸 이제 또 통합도 하고 뭐 이렇게 네.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 공약 보면은 K컬처 300조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300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큰 기여를 하실 분으로 그러니까 장관- 이제 문화예술을 알면서 그걸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한 가지 거기다 첨언한다면 네. 문화예술이 산업화 돼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기저의 근간은 문화예술, 순수 문화예술의 창작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 토대에 의해서 그 문화예술이 산업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 체육계에 있는 이제 젊은 이 지도자분들이 네, 네.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네, 네. 연간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외국에 유학하고 와서도 네. 그들이 가서 일할 곳이 이렇게 마땅치 않아서 대개 이제 초등학교의 문화예술 강사라든가 체육 강사 이런 걸 통하거나 또 레슨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이 문화예술계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다. 그 위에 산업화. 그래서 K컬처의 300조 시대를 반드시 그건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이제 산업화 직전에 그 전에 좀 정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소설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이 소설가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 지망생이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예, 작가 지망생들. 그걸 계속 산책만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들 왜 일도 안 하고 글도 안 쓰고 이러느냐. 지금 우리 이거 걷는 거 자체가 일하는 거다. 그분들은 산책하면서 길 가면서 계속 아이디어 얻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그러고 저녁 때 와서 글 쓰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잘못 보면은 아니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줘야 돼?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예술은 지원할 때 좀 전폭적으로 그렇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개인 민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있네요. 그리고 이제 좀 관련적-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예술 쪽이 좀 확대되고 커지다 보니까
우리 것에 대한 국악이라든가 네, 네. 문화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2023년도에 국악진흥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법을. 23년도에요. 네, 23년도에. 그래서 국악인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고 이런 법인데요. 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또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그 네. 외국인들이 성지가 됐다고. 네. 왜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굿즈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을 살리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산업화되고 있는 그 과정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체육관광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질문을 했네요. 다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전 이틀 만에 그래도 빨리 수습이 됐다고 보는데요. 강준욱 이제 전이죠.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 책 보고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지금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것은 선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5.18도 폄하하고 네. 전혀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통합하고 보수와 소통하기 위해서 보수 쪽의 인사를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수계에서 뭐 추천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분은 보수도 아닌 거잖아요. 그 그거죠. 기준점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거 같이 공존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역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금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책을 냈기 때문에 구글링 하면 강준욱 치면 바로 책이 떠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거는 뭐 한 20년 전 책도 아니고 잠깐만 읽어도 금방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네. 이제 이 민정수석에 하는 역할을 법무부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네. 법으로 안 돼 있는 위법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그걸 고쳐서 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들듯이 그것도 시행령으로 하고 그랬죠. 완전 편법을 한 건데 이걸 이번에 다시 이재명 정부 때 돌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빠르게 6월 4일 날 이제 임기가 시작되시면서 이 검증에 충분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사가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네. 여론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혹시 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한다면 이 본인이 국정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네. 이런 풍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책까지 썼으면은 그 자리 제안이 왔을 때 받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가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예. 양심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국민통합비서관 그 자리의 취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말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보수계 인사 중에서 추천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그렇게 한다는 예. 거죠. 어떤 분이 좀 어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기준? 통합의 의지, 통합 의지. 또 통합의 진심, 뭐 이런 거와 좀 맥이 맞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합리적 보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건강한 보수가 많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 보수 인사를 함께 한다면 보수의 지평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재 전 주필이 추천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럼 정규재 주필을 모셔보지 막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최근 참 국민의힘 이퀄 전환길이 돼버리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읽고 싶지 않아도 계속 쏟아지니까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만 당원 양병설. 네. 그리고 우파 쪽 개딸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이 전환길 씨 입당
그리고 이후에 10만 당원 양병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윤 어게인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은 뼈를 깎는 아픔을 극복하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반성이 있어야 네, 네.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차떼기 정당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가졌을 때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를 천막당사. 졌죠. 그리고 네. 37명의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네, 하고 네, 네. 그 뒤에 각종 선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승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국민의힘은 네.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내란으로 인한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명한 사과와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환길 씨가 마치 네. 이제 전환길 씨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함께하고 네. 뭐 또 이 탄핵에 반대하고 그랬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재건한다? 네. 글쎄, 이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을까? 네. 국민들이 외면하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천막당사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천막당사에서 기사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취직하셨군요. 네, 비 맞으면서 그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뭐 이렇게 너무 옛날 얘긴데. 네, 한나라당이죠. 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한나라당을 뭐 차떼기당이라고 욕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0몇 명 불출마 선언한다던가 이런 나름의 자정작용 내지 결연한 의지가 강경한 있었죠. 그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 보니까 이 당이 과거에 이랬었던 당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좀 이상해졌지만 뭐 이상하던 그때 이제 소장파 의원들 지금 이제 중진 의원 되신 분들 소장파 의원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또 개선책을 내놓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것 없어졌어요.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보세요. 지금 이제 윤석열 씨 또 이 탄핵 네, 이런 부분과 결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와 결혼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세우기가 어려운 이 당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당내 구조.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도 네. 아마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네.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세력들이 네.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통일교 쪽 얘기가 있잖아요. 통일교와 이제 그 건진법사 뭐 얘기를 해서 뭐 당원 입당시키려고 했다라는 단독 기사들도 쭉 나오는데요. 전 그 기사 보면서 참 느꼈던 게 정말 마음 잡고 이렇게 어떤 조직, 뭐 종교 단체랄까 이런 데서 은근히 이렇게 모르게 당원 입당 거대 그러니까 막 몇만 명이라도 입당을 하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양병설 얘기했지만 네. 수만 명을 입당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전환길 씨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거나 네. 최고위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네. 뭐 그렇게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호들갑 떨지 말아라 전환길 뭐 한 명 입당했을 뿐이다 이런 느낌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잖아요. 네,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지금 뭐 조경태 의원, 뭐 장동혁 의원 등등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갈리잖아요. 갈리죠. 네.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출당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탄핵에 반대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는 이 세력들 간의 시즌 2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시즌 2가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네. 저는 보수 세력이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의 세력 간의 갈등에서 재편될 수도 있고 또 극우 보수주의자와 합리적 보수주의자 간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결국 분단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너무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양쪽.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을 네. 놓고
이 정당의 그 당의 지도부에서 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적인 이 증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뽑아놓고 바로 무시하고. 바로 무시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마침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고사시키는 경로를 가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혁신위도 물 건너 갔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지금 제가 보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명단까지도 발표하면서 인적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가 이 비대위에서 굉장히 질타도 당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한 걸음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해야 할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계엄이란 걸 본인들이 자행해 놨을 때는 정말로 예전에 박근혜 차떼기 정당의 이상으로 본인들의 처절한 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 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19%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조사에서. 거의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노력은 하긴 하지만 뭔가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 예를 들면 인적 대상이라고 해서 나경원, 윤상현에서 몇 명을 집었잖아요. 근데 싼 거는 어디 갔어?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도 뭔가 여러 가지 고려하고 내놓다 보니까 양쪽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그것도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죠. 뭐 네. 본인도 아직 세가 없다 보니까 자기 네. 소신을 제대로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또 일단 지금 뭐 수해 피해도 있고 해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요. 8월 2일 날 한꺼번에 이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과정들을 잘 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은 좀 성숙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비판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현장엔 같이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네. 엊그저께는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네네. 같이 움직이고 네. 또 그런 수해가 났을 때 원래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네. 그것도 연기를 해서 8월 2일 날 한꺼번에 하겠다. 우선은 수해 복구가 먼저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많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숙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결과를 보면은 어찌됐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네. 권리당원들의 초점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 1일 누가 되든 하여튼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민주당 지도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김기용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